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이나 물류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흥하해운부터 해서 이 대한해운 그리고 이 태용로직스나 HMM까지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다 운임비가 상승할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중장기 관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관련된 동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추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될 이 모멘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모두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에서 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된 부분 함께 파악을 좀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주체별 비교를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에서 전환점이 어떻게 보면 매집세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언제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 금일 영상을 통해서 좀 풀어드릴 예정이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도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이 매집세로 돌아설 그 포인트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바로 실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3년부터 24년 쭉 봤을 때 매출액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영업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출이 상승해도 영업이익이 그대로거나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자체는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영업이익도 봤을 때 23년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차적인 포인트는 여기서 넘어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EPS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EPS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BPS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도 재무 구조는 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BDI 지표입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또 경기 선행 지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BDI 지표가 상승해줄 때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선행 지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BDI 지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이 경제가 잘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물동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BDI 지표도 상승하고 운임 지표도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BDI 지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철광석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 철광석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BDI 지표도 상승하면서 대한민국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크루드 오일 가져왔습니다. 유가죠.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는 사실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비용으로 자리 잡혀 있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해운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용이 커지면 당연히 수익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좀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자, 이러한 원인은 바로 전쟁 리스크 그리고 운임비 상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쟁이 만약에 발생되게 될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두 가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운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유가가 상승하니까 대원의 주가는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운임비도 같이 상승하죠. 운임비가 유가보다 더 강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연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 지정학적인 위험이 강조되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해 주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적인 차질이 강하죠. 현재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수요 관점도 조금 탄탄한 모습입니다.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탄탄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유가는 사실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연해운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운임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EU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번에 이란을 추가로 제재를 했는데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제재를 한 거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부각이 되면 계속해서 전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임비가 상승하겠죠. 대한해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하면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 운임비 상승으로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운임비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뭐 사실은 뭐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물동량도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대한해운의 주가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BPS가 거의 5,000원이었죠. 이 부분에 비해서는 거의 50%보다도 밑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주가 상승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석했던 패턴으로는 결국에는 BDI 지표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임비입니다. 운임비가 상승할 때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흥하해운이 보통 해운주 대장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빠지면서 대한해운이 넥스트 대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실적에 있었다. 그래서 항상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엔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운임비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 대한해운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경제가 좋아져서 물동량 증가하고 BDI 지수가 상승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 당연히 또 대한해운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저PBR 관련된 정책을 또 펼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저PBR 관련된 이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120선 구간까지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저점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